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인슐린 수치가 높다면 지방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저도 50년 전 의사로서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믿기 어려웠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제 환자들 중 90 이상이 한 달 만에 50kg을 감량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소금, 특히 추염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약 없이 비싼 보조제 없이 한 달 안에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반세기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건강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무릎 통증, 당뇨, 피로, 나이 들며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다이어트 비법이 아닙니다.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10년, 20년 더 젊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며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제 환자 중 68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꿈이었지만 체중 때문에 무릎이 아파 집 밖을 나오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박사님, 저는 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질까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죠. 그때 할머니의 절망 어린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한 달 후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혈기암이 빠졌어요. 요즘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했을까요? 요구 비법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추경 1스푼에서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으실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방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 즉 인슐린 저항성을 명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둘째, 죽염으로 인슐린을 조절하고 지방을 태우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셋째, 하루 5분이면 가능한 약 없이 10kg 감량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검증한 과학적이고도 간단한 비결입니다. 자, 이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제 김순자 할머니의 변화를 만든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너무 많이 먹었나, 운동을 덜 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50년 전 의사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비만의 진짜 뿌리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은 지방을 저장만 하고 태우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통장에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한 푼도 쓰지 않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인슐린 저항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죠. 이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숙명은 아니에요.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2시간씩 공원을 걸으시고 기름진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체중은 줄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 겁니까? 저는 할아버지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며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었어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지방이 연소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겁고 배고프지 않은데도 배가 부른 느낌이 든다거나 아무리 걷고 운동해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는 느낌 말이죠. 이건 단순히 나의 탓이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여러분의 몸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 문제는 55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건 결코 어렵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인한 간단하고도 강력한 비결이 있죠.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체중 때문에 무릎이 아파 손주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뛰어요 라고 조르실 때마다 마음은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인슐린 저항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첫걸음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바로 소금, 특히 죽염을 활용한 방법이었어요. 한 달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환한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박사님, 6kg이 빠졌어요. 요즘 손주랑 놀이터에서 1시간씩 놀고 있어요. 그 변화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가족과의 시간이 더 행복해졌죠.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첫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에너지, 그리고 삶의 질을 되찾는 시작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도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고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쇠는 놀랍게도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는 소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매일 먹는 음식에서 소금의 역할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금이 단순히 음식 맛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지방 연소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비밀을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며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자, 이제 소금이 인슐린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인에게 특히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제 여러분과 소금의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소금이 비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금은 그냥 음식 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믿었죠. 하지만 5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소금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슐린 조절에 있어서 소금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인슐린 분비를 늘립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지방은 연소되지 않고 계속 쌓입니다. 이게 바로 비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의 식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볶이, 커피, 달달한 간식. 우리는 당이 들어간 음식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김치나 된장국을 빼면 소금 섭취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당은 넘치는데 소금은 부족하니 몸이 균형을 잃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30% 높다고 합니다.
이 말은 소금이 부족하면 지방이 더 쉽게 쌓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환자들에게 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환자 중 66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음식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달달한 시기를 드시고 오후엔 커피와 함께 쿠키를 즐기셨죠. 그런데 체중은 계속 늘어나고 옷은 점점 작아지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단 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걸까요? 저는 할머니의 식습관을 물어보고 소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간단한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거였죠. 뒤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 허리둘레가 줄어 있으셨어요. 사님, 옷이 헐렁해졌어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네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변화는 소금이 인슐린을 조절하며 지방 축적을 막아준 덕분이었어요. 소금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식탁에서 소금통을 너무 멀리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소금은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겁을 먹고 너무 적게 드시고 계신가요?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금 섭취는 비만을 막고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첫걸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소금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혈압을 올리는 주범으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그 지방이 쌓이며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는 기대로 바뀝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단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지만 소금을 적절히 늘리자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갔어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아침에 드시는 밥이나 빵, 커피에 들어가는 당은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소금은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소금이 인슐린을 조절하고 지방을 태우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게 되시면 식탁 구석에 소금통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소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특별한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죽염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왜 죽염이 인슐린 조절에 최적이고 한국인에게 특히 잘 맞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소금의 비밀을 하나 더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접시, 달달한 커피 한 잔, 이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 일상의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음식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당은 많지만 소금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은 당과 소금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당은 넘치는데 소금은 부족하니 우리 몸은 자꾸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이 바로 비만으로 이어지는 숨은 원인 중 하나예요. 소금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이를 보상하려고 고스트레스를 느끼고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지방은 연소되지 않고 쌓이기만 하죠. 이게 바로 비만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인에게 특히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쌀밥, 떡, 과일, 달콤한 간식처럼 단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지만
소금 섭취는 김치나 된장국 같은 몇 가지 반찬에만 의존하거든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뵙고 이 당과 소금의 불균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제 환자 중 70세 최만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을 챙기려고 서양식 다이어트 책을 읽고 샐러드와 닭 가슴살만 드셨어요. 기름진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중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이렇게 건강한 음식만 먹는데 왜 살이 찌는 겁니까? 잘못된 걸까요? 저는 할아버지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샐러드와 닭가슴살은 소금이 거의 없었고 당이 높은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다 보니 몸이 균형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간단한 변화를 제안드렸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섭취하시라고요. 서양식 다이어트가 한국인의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렸죠.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고 우리 몸은 당과 소금의 조화가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소금 섭취를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는 12kg을 감량하셨고 허리띠 구멍을 2칸이나 죽이셨어요.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손주들이랑 자전거도 타고 다닌답니다.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최만식 할아버지의 사례는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지방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소금을 건강의 적으로만 생각하곤 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열쇠예요.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소금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된다고 하죠. 특히 5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이 균형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소금을 더 흡수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밥이나 빵을 드시면서 당은 충분히 챙기셨는데 소금은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이어트 한다고 소금을 멀리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금과 당의 균형이 맞아야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기계로 바뀝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소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가 중요하죠. 모든 소금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한국인의 체질에 딱 맞는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죽염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소금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시고 식탁 위 소금통을 다시 보게 되시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인의 체질에 왜 죽염이 특히 잘 맞는지, 그리고 죽염이 인슐린 조절에 어떻게 적극적인 변화를 만드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을 알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며 미소를 지으실 겁니다. 자, 죽염의 힘을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과 소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소금이 인슐린 조절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건 바로 죽염입니다. 죽염은 단순한 소금이 아니에요. 대나무통에 소금을 넣고 9번이나 정성스레 구워 만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국 전통 소금이죠. 이 과정에서 미네랄이 풍부해지고 특히 칼륨 함량이 높아져 부기를 빼고 혈액순환을 돕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일반 소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슐린 조절에 최적이에요.
죽염의 특별함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건강 비법을 접했지만 죽염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건 드물었죠. 서울대 이 대연구에서도 죽염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칼륨 함량이 높아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내보내 부기를 줄이고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게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이런 특성 덕분에 죽염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제 환자 중 69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미경 할머니는 다리 부기가 심해서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다리가 이렇게 무겁고 붓는데 손주들 결혼식에 예쁘게 서 있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할머니께 죽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약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있었던 자연의 선물, 죽염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겠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어요. 하지만 2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변화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다리 부기가 쏙 빠지고 7kg이 감량된 거예요. 박사님, 요즘 다리가 가벼워서 손주들하고 공원도 다녀요. 결혼식 날 춤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죽염은 약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썼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대나무의 성분과 9번의 구움 과정을 통해 소금이 순수해지고 미네랄이 풍부해지면서 몸에 더 잘 흡수되죠. 특히 칼륨이 많아 부기를 빼는 데 탁월하고 인슐린 조절을 도와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죽염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고 심지어 혈압이 안정된 분들도 계셨어요. 이 모든 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죽염 한 스푼에서 시작됐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부엌에 소금통이 있으신가요? 그 소금통을 꺼내시고 오늘부터 죽염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죽염은 일반 소금과 달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죽염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예요. 정미경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죽염을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그 변화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죽염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아셨으니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죽염을 먹는다고 그냥 밥에 뿌려 먹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죽염을 제대로 쓰는 비법이 있죠. 다음 이야기에서 죽염을 어떻게 섭취하면 인슐린 조절과 지방 연소에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 쉬울 수가 하시며 바로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자, 죽염의 활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죽염의 놀라운 힘을 아셨으니 이 죽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죽염은 먹는다고 해서 그냥 밥에 뿌리거나 국에 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죽염을 제대로 쓰는 비법이죠. 이 방법을 들으시면 이렇게 쉬울 수가 하시며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이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지 확인했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죽염수를 만드는 거예요. 물 1리터에 죽염 1스푼,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살짝 짭짤한 맛이 나는데 너무 짜지 않아요. 하루에 이 죽염수를 3컵 정도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부담 없죠. 혹시 짠맛이 좀 신경 쓰이신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 희석해서 약처럼 마셔도 좋아요. 아니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죽염을 넣거나 계란 프라이에 살짝 뿌려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필요한 소금을 스스로 조절하는 똑똑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제 환자 중 74세 오상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같이 공원 가요 라고 조르실 때마다 마음은 가고 싶어도 다리가 말을 안 들으셨죠. 제가 죽염수를 권해드렸을 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이렇게 짠 물을 마셔도 괜찮겠습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드렸죠. 할아버지, 죽염은 일반 소금과 달라요. 칼륨이 풍부해서 부기를 빼주고 인슐린을 조절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고 한 달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이 휘둥그려지셨죠. 9kg이 빠졌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박사님, 요즘 계단을 쭉쭉 올라가요.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답니다.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죽염수의 매력은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린다는 점이에요. 물병에 물을 채우고 죽염 한 스푼을 넣어 흔들기만 하면 끝이죠.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 부기가 빠졌고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혈당 수치가 안정된 분들도 계셨죠. 이 모든 게 죽염수 한 잔에서 시작됐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물병이 옆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엌에 소금통이 있으신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죽염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병에 죽염 한 스푼을 넣어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바꿀 겁니다. 오상훈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한 달 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죽염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깨우는 마법 같은 한 잔입니다. 자, 이제 죽염수를 만드는 법을 아셨으니 이 방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하시죠? 죽염수가 어떻게 10kg, 심지어 그 이상의 감량을 가능하게 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제 환자분들이 죽염수로 어떤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측정되고 확인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꼭 해봐야겠어 하시며 바로 물병을 잡으실 겁니다. 자, 죽염수의 놀라운 효과를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자, 이제 죽염수의 놀라운 효과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죽염 한 스푼이 정말로 체중을 줄이고 건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죽염수가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를 직접 목격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사례를 들으시면 나도 꼭 해봐야겠어 하시며 물병을 들고
부엌으로 달려가실 겁니다. 먼저 67세 황영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황영미 할머니는 체중 때문에 늘 무기력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고 불러도 몸이 무거워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으셨죠. 황영미 할머니는 제 진료실에 오셔서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는 운동도 못하고 식단 조절도 잘 안 돼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다 불안해요. 뭐든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는 할머니께 죽염수를 권해드렸습니다.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써온 자연의 선물, 죽염을 말이에요. 할머니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요? 하시며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2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총 10kg이 감량되신 거예요. 몸도 가벼워지시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죽염수 덕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시며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0세 김대성 할아버지입니다. 김대성 할아버지는 혈당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을 먹고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매일 아침 혈당 측정기를 들고 긴장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죽염수를 권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죽염은 칼륨이 풍부해서 인슐린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잔, 천천히 마셔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걸로 혈당이 조절될까 하시며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뒤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예요. 체중도 7kg이 감량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약 먹는 양도 줄었고 혈당 측정기도 덜 들고 다녀요. 죽염수 덕분에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시며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정말 기쁘셨습니다. 이렇게 죽염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황영미 할머니와 김대성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죽염수를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그 변화가 눈에 보일 겁니다. 왜 죽염수가 이렇게 효과적인지 과학적인 근거를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죽염은 대나무의 성분과 9번의 구움 과정을 통해 미네랄이 풍부해지고 칼륨 함량이 높아집니다. 이 칼륨은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내보내 부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죽염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이 모든 게 죽염수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물병이 옆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엌에 소금통이 있으신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죽염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병에 죽염 한 스푼을 넣어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바꿀 겁니다. 황영미 할머니와 김대성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한 달 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죽염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깨우는 마법 같은 한 잔입니다. 자, 이제 죽염수의 놀라운 효과를 아셨으니 이 방법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이야기에서 죽염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단계와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 쉬울 수가 하시며 바로 물병을 잡으실 겁니다. 자, 죽염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흔히 하는 실수를 피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죽염수는 먹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마시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과 팁이 있어서 그걸 알고 시작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지 확인했답니다. 죽염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죽염의 종류와 선택. 죽염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죽염 중에는 대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적 과정을 거쳐 만든 것도 있어요. 이런 죽염은 미네랄 함량이 낮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꼭 순수 대나무 죽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나무 죽염은 색깔이 약간 어두운 황갈색을 띠고 맛이 순하고 짭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패키지에 대나무 죽염 또는 죽염 구의 구운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골라보세요. 죽염수를 만드는 두 번째 단계, 물과 죽염의 적정 비율. 죽염수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죽염 1스푼, 작은 티스푼 기준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물이 약간 짭짤한 맛이 나는데 너무 짜지 않아요. 혹시 짠맛이 좀 신경 쓰이신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 희석해서 약처럼 마셔도 좋아요. 아니면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죽염을 넣거나 계란 프라이에 살짝 뿌려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양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필요한 소금을 스스로 조절하는 똑똑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죽염수를 마시는 세 번째 단계, 시간과 양 조절. 죽염수는 하루에 3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부담 없죠. 혹시 짠맛이 좀 신경 쓰이신다면 아침 공복에 한 잔, 그리고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셔도 좋습니다. 물병에 미리 만들어 놓고 틈틈이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환자들에게 물병에 죽염수를 만들어 들고 다니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 죽염수를 마실 수 있거든요. 죽염수를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실수와 대처법. 1. 너무 많이 마시는 실수. 죽염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1리터 이상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하루 3컵 정도를 권장합니다. 2. 물과 죽염의 비율을 맞추지 않는 실수. 죽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물이 너무 짜서 마시기 힘들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꼭 물 1리터에 죽염 1스푼을 기준으로 하세요. 3. 꾸준히 마시지 않는 실수. 죽염수는 한 번 마시고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꾸준히 하루 3컵씩 최소 한 달은 마셔보셔야 체질 변화와 감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는 실수. 죽염수만 마시고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죽염수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돕는 보조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죽염수의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 죽염수에 레몬을 곁들여 마시기.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죽염과 함께 마시면 디톡스 효과가 배가 됩니다. 레몬즙 1스푼을 죽염수에 타서 마셔보세요. 죽염수로 요리하기. 죽염수를 국이나 찌개, 탕에 사용하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죽염수로 밥을 짓거나 죽을 끓여도 효과적입니다. 죽염수를 외출 시 휴대하기. 물병에 죽염수를 만들어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틈틈이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물병이 옆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엌에 소금통이 있으신가요? 오늘 집에 가시면 죽염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병에 죽염 1스푼을 넣어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바꿀 겁니다. 황영미 할머니와 김대성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한 달 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저는 50년간의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죽염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깨우는 마법 같은 한 잔입니다. 자, 이제 죽염수의 놀라운 효과와 시작하는 법을 아셨으니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첫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죽염수를 마시며 겪을 수 있는 체질 변화와 감량 과정의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도 꼭 해봐야겠어 하시며 물병을 잡으실 겁니다.